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챕터 10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 챕터 10 강의는 리눅스에서 그동안의 명령어를 기준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었지만, 최근 기술적으로는 그래픽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눅스에서 그래픽 환경을 제공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X 윈도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X 윈도우, 즉 그래픽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 대한 용어로서 서로 간의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 규약, 통신 협정, 통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통신 규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유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먼저 통신 규약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통신 규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윈도우 매니저는 우리가 윈도우 환경에서, 일반 윈도우 PC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같이 창의 배치, 크기 조절, 그리고 제목에 대한 표시줄처럼 외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외형을 가지고 뭔가 이제 겉표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윈도우 매니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데스크탑 환경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하나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 안에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고 기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위젯 툴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PC나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뭔가 작업을 하다가 잠깐 화면 잠금을 하시죠. 화면 잠금을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면 이전에 내가 작업했던 공간으로 다시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가지고 세션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아웃 전에 작업 상태를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다시 로그인을 하면 계정을 입력해서 그러면 다시 내가 작업했던 화면으로 복구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래픽 환경은 이제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 같은 경우는 외형 관리, 창의 테두리, 제목 표시줄,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창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제어 기능도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그리고 오버시 활성화 여부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즉, 이벤트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윈도우 매니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윈도우 매니저는 단계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MWM 그리고 발전이 되면서 TWM 또 발전이 되면서 FVWM 그리고 현대에서는 머터와 K-윈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현대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여러 가지 매니저 종류가 존재합니다. XDM과 GDM과 SDDM이 존재합니다. 잠시만요. 아, 네. 아이고. 뭐가 갑자기 팝업창이 떠가지고
자, XDM은 DM이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매니저의 약어를 따서 D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X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윈도우 그래픽 환경, X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X 윈도우 그래픽, 리눅스에서 그래픽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고요. 정말 단순한 디자인으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GDM이라고 있는데, GDM 같은 경우는 그놈, GUI, 그놈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단순한 디자인에서 보안 기능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더 발전한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디자인 쪽이 되게 조금 좋게, 디자인을 조금, 학생들이나 수강생분들이나 디자인을 되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플러스에다가 디자인 기능까지, 글자도 이상하네요. 디자인 기능까지 추가된 부분이 SDD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볍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이트 DM이라고 해가지고 가볍고 빠르고 배포판에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매니저 기능도 존재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과 KD에 대해서 각각의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 라이브러리는 그놈은 GTK 플러스 KD는 Qt 그리고 윈도우 매니저의 역할은 머터 그다음에 Kwin 파일 관리자는 나우틸러스 그다음에 KD는 돌핀 그다음에 설계 철학은 심플하고 직관적인 UI 반면에 KD 데스크탑은 다양한 기능과 고자유도, 해상도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맥OS형의 상단바 구조 형태를 띠고 있고, KD는 윈도우에 더 친숙한 구조를 빗대어서 이제 비교해서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X 윈도우 관련해서 우리가 스타트 X라고 실행을 하게 되면 GUI로 그래픽 사용자 환경으로 화면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같은 경우는 텍스트 모드에서 그래픽 환경을 수동으로 구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관련된 설정 파일들은 사용자와 시스템별로 모두 다르게 그 파일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으니 참조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변수는 아이고, 자꾸 팝업이 뜨네요. 아이고. 자,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우리가 로그인을 하거나 뭔가, 실행을 했었을 때 화면에 출력되는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스트 네임 같은 경우는 화면을 출력할 호스트의 IP 정보, 디스플레이는 해당 호스트의 디스플레이 번호, 몇 번째 디스플레이 번호에 출력을 할 건지, 그리고, 호스트의 번호네요. 죄송합니다. 호스트의 번호.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내의 특정 화면 번호. 즉, 다시 한번 풀이를 하면, 호스트는 내가 출력하기 위한 IP 주소를 입력하는 거고요. 주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리눅스는 혼자만 로그인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뭐였죠? 다중 접속 환경, 멀티 환경인 거죠. 그래서 A 사용자와 B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A 사용자 화면에 이 디스플레이를 표현을 해줄 것이냐, 출력을 해줄 것이냐, B라는 사용자에게 출력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나는 A 사용자 화면에 출력을 해줄 것이다. A 사용자 화면에 모니터가 두 개 이상인데, 어, 어떤 모니터의 번호를 출력할 것이냐. 그거를 지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 스크린 같은 경우는 1번 모니터에 출력을 해줄 거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내가 화면을 출력할 IP 주소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어느 누구에게 출력을 할 것이며, 어떤 디스플레이 사용자에게 출력을 할 것이며, 몇 번째 모니터를 화면에 보여줄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현재 내 컴퓨터에 0으로 하게 되면, 현재 나의 컴퓨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재 나의 컴퓨터의 첫 번째 화면을 출력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내가 만약에 내 컴퓨터가 아니다. 다른 컴퓨터에 출력하고 싶다. 그럼 호스트 네임을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좀 혼란이 없도록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리눅스에 대해서 접속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인증의 과정이 없이 누구든지 내 리눅스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X호스트와 X어스라는 두 가지 방식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X호스트는 IP 기반이고요. 요 인증 방식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사용자에 대한 쿠키 기반입니다. 쿠키.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접속하는 대상자와 그리고 접속하기 위한 대상자 간에 서로 간에 키 값을 가지고, 너는 나와 사전에 이 키 값을 주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준 거예요. 이거를 서로 간에 공유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키 값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키만 잘 관리하면 내가 안전하게 그리고 신뢰된 사용자만 나한테 접속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소호스트 같은 경우는 동일 호스트, 동일 네트워크 컴퓨터끼리는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낮고, 이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소유한 사람만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그리고 엑스호스트는 IP 주소와 호스트 네임으로 인증을 하는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키 값이 비밀키라고 합니다. 이 비밀키를 가지고 매직 쿠키라고요. 매직 쿠키. 이 키를 가지고 그 사용자를 인증을 하고 신뢰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열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은 IP 주소나 호스트 네임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없고요. 대신에 이 키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에 위치는 물결선의 .xlrt 이쪽으로 그 VI 편집기로 들어가시면 관련된 저기 뭐야 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X 호스트 플러스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 교재에 아마 X 호스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IP 주소를 설정하는지 빼는지 그 항목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예시로. 그래서 X 플러스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그냥 누구든지 나에게 다 접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보안상 위험하니까 해당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 윈도우에서는 그래픽 사용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브라우저. 얘는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이고요. 그리고 오피스 도구 중에서는 얘가 리브레 오피스인가? 어쨌든 그런데 이 오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PPT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 워드라든지 비슷하게 이런 도구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WPS 오피스도 비슷하게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화면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래픽 편집 도구로 GIF, 그리고 어, 제가 영어 너무 약해갖고, INK, 스케이프,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블렌더,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픽 편집 도구가 있습니다. 저도 다 실제로 리눅스에서는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픽 도구나 이런 것들은 다 윈도우에서 사용하죠. 포토샵이나. 그리고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영상을 실행할 수 있고, VS 코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parт 같은 경우는 그래픽 파티션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을 때는 파티션으로 분할할 때 그 명령어를 이용해야겠지만, 현재 이제 대부분의 리눅스에서 GUI 기반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GUI 기반으로 이렇게 파티션을 분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